자기소개서로 자수성가하기 5-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첨삭 강의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앞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문항 분석을 하고 소재 고르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학생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다 성공 사례편은 실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편은 실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약간 문제가 있는, 조금 이제 글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학생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5-1번째 강의는 이제 성공 사례편 해서 예시를 통해서 1번 문항을 파헤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첨삭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제 약간 더 다음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기록부 보는 것부터 해서 이제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로 상명대학교를 합격한 김땡땡 학생의 예시예요. 이 학생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항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학생 기록부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론 3강에서 하겠지만 소재를 뽑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 기록부에서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떠한 이력사항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활동 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뽑았는지를 이제 보고, 그게 어떻게 이제 1번 문항에 녹여놨는지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법에 대해서 배운 기록이 있고, 이 친구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법에 대한 약간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네요. 법으로 되어 있고,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은 의지가 기록됐고, 그 활동 내역 봅시다. 교내 특강으로 공소시효의 정의와 한계 및 보완점을 배웠고, 동아리에서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토론을 시행했고, 범죄자 인권 존중의 필요성 느꼈고, 범죄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반대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활동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굳이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교내 특강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활동 내용, 교내 특강으로 동화 내용에 법을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고, 생활 속 법의 비중을 체감하고, 그 다음에 준법 정신, 얼마나 준법하고 있는지, 그다음 법일지를 작성했대. 법 준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법조인에 대해 준법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법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학생의 학생 기록부를 떠올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읽어봅시다. 자,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사회시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순으로 법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을 배웠다라는 게 먼저 나타냈죠. 그쵸? 배웠다. 뭐뭐에 대한 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사용한 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행동의 올바름과 잘못됨의 기준이 되는 법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이런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사실은 판사를 꿈꾸는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여기까지의 문장 자체가 법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쓰고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단순히 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가 아닌 법의 체계,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우고자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과 관련된 강연 진로 특강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이 학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법이나 사회 과목에 대해서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나 아니면 뭐 멘토링이나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로 특강을 찾아보면서 법에 대해서 노력을 학습을 기울인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그중 말랑말랑한 법 이야기를 통해서 잠자는 숙소의 공주의 왕자가 공주의 키스한 사건을 왕자의 키스는 성추행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인가 라는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라고 했죠. 이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참고해봄으로써 법이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자, 봐봐. 일단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뭐 배웠다 이런 느낀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잘 썼죠. 그쵸?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그쵸? 이 내용이죠. 동화 내용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보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는 나의 법질서 상태를 되돌아보고 매일 법일지를 작성하면서 준법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자, 봐봐요. 법일지 작성을
법일지 작성이나 하나의 소재를 뭐로 연결지었어요? 이런 활동을 토대로 앞서 그런 동화 내용에 대한 활동을 토대로 해서 뭔가의 출발점,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짓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도 이 학생이 보면은 법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법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실천했다 라는 것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이 친구가 법에 대해서 사회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딱 봐도 느낄 수 있죠. 봐봐요. 선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좋은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느낀 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준법에 관한 책임감이 된다.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마지막 현대사회와 범죄 프로파일링 특강을 통해서 공소시효의 의미와 범인을 밝히기 전에 형벌권이 만료되는 한계점에 대해 배움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탐구하고자 동아리에서 토론 주제 선정 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일단 문장이 너무 길죠. 문장이 너무 긴 거는 일단은 그래 형식적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지금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특강을 통해서 뭔가 한계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가졌다는 거죠. 처음엔 공소시효 한계점만을 생각하고 완전 폐지에 당연히 찬성했지만 토론을 통해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의 사회적 관심 약화, 재판의 공정성 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듣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 인권도 존중해야 함과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기 끝나게 기다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써 반성하도록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일단 비문 자체가 있어요. 사실 비문이나 문장의 끊어 읽기나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용 자체로만 해도 봤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한 거는 법에 대한 확실한 자기가 느낀 점이나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점, 그런 학습 경험들을 굉장히 잘 드러나게 썼죠. 그쵸? 그리고 또한 그냥 단순히 뻔하게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나는 뭘로 공부했다. 나는 그래서 성적이 얼마큼 올랐다.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법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느낀 점과 깨달은 점 그리고 활동에 대해 썼죠.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굉장히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한 굉장한 스펙이 또 있고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번 문항에 이걸 써도 아무 지장이 없었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적은 활동들이 좀 많이 적은 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잘 여러분들이 배분을 해서 안배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1번 문항에서 좀 집중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재 다 버리고, 그쵸? 다 날리고, 그렇게 되면 2번, 3번 쓸 게 없겠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여러분이 소재를 고를 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 1번 사례까지 했는데, 1번 사례는 성공 사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정말 실패 사례는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공 사례는 왜 잘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이러한 구조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난 이것처럼 해야겠구나. 또는 이걸 통해서 볼 때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첨삭을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강의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강의는 실패 사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